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똘스 오늘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린 대로 동탄 이신도시 소식 또 들고 왔어요. 동탄 이신도시에 안전마진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로또 청약이 이번에 준비가 되었죠. 뭐 GTX 이번에 개통한 것도 있지만 동탄역 바로 아래쪽에 문화디자인밸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C18블럭, C18블럭의 분양이 있습니다. 자, 분양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 같이 해보시자고요. 영상 놓치지 마세요. 자, 이번 분양은 마지막 남은 역세권이라고 또 불리기도 해요. 아무래도 동탄역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고 도보로도 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분양까지 순환이 좀 있었어요. 일단 대방건설에서 해당 토지를 한 1600억 내외로 낙찰을 받았고, 그리고 금액을 좀 비싸게 받았죠, 토지를. 그리고 대방이 워낙 또 현금력이 또 많다 보니까 뭐 PF 막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뭐 건설 경기 악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분양을 좀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민간 임대 그냥 팔지 말고 임대 주고 10년 뒤에 분양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민간 임대로 가다가 사업비가 워낙 좀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10년 동안 들고 가기 좀 버거웠는지 민간 분양으로 변경고시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LH하고 잘 얘기가 되고 합의가 돼서 민간 분양으로 고시가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양에 나오게 됐고요. 일단은 해당 단지는 뭐 금싸라기 땅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C18 그럼 여기니까 C18블럭 이제 분양된 경우 사람들한테 급격한 관심도가 크게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 분양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입주 물량의 감소 요인, 요즘에 이제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라든가 분양 물량이 참 없잖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따져보면, 첫 번째는 일단 재건축,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공사비의 증액 부분 계속 많이 오르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건축비 상승 있어서 사업성이 많이 저하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재건축 시장 수도권 쪽에 분양 물량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신규 분양 뭐 검단 뭐 하남 미사 송도 동탄 판교 뭐 광교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수도권에 이기 신도시를 주축으로 분양 물량이 있었지만 이제 신규 분양 물량 거의 없단 말이죠. 물량 고갈이 있다 보니까 일단 택지개발지구는 로또 분양이 되는 케이스들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탄 이신도시, 이 동탄 역세권 마지막 분양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동탄 분양 안 하는 지역 있으니까 남은 물량 어바웃하게 체크해 보면 뭐 대부분이 동쪽 끝에 있는 신거주 문화타운 그쪽 이제 신동에 해당하는 지역의 분양 물량들이 몇 개 단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C27, 그다음 C10, C13 뭐 물량이 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A76, 또 A93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A78 같은 경우는 태양건설이 문제가 있으니까 분양이 가장 뒤로 미뤄질 것 같고요. 토지의 재매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분양하는 지역은 이 신동 지역이 아니라 동탄역 바로 아래 위치하는 C18블럭 동탄역 대방 엘리움이라는 단지예요. 동탄 이신도시의 핵심 지역 마지막 분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탄 이신도시는 특화구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특화구역이 이제 7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광비컴이라고 불리는 동탄 역세권, 그리고 문화 디자인 밸리라고 이야기하는 문화시설 주축에 좀 여유로운 삶의 주관광을 꾸며질 지역이 있고요. 또 테크노밸리 뭐 다들 아실 거고, 워터프런트 컴플렉스 그냥 동탄 이신도시의 호수공원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아직은 개발되지 못한 의료복지 시설 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시범단지 제일 먼저 분양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분양 물량이 좀 남아있는 신주거문화타운, 이렇게 7가지 특별구역 중에서 이번에 분양하는 지역은 문화디자인밸리의 주거시설에서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문디벨이 광비컴의 아래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세권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문디벨 특장점. 아마 제가 다음 영상에서 문화디자인밸리만 따로 따서 자세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유는 이제 문화디자인밸리가 동탄 특허구역 중에서 가장 마지막 개발,
마지막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는 개발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문디벨에 대해서 이제 외집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동탄 문디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더 풀어드리려고 해요. 기대해 주시고, 그래도 이 영상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디벨이라는 지역은 동탄 1신도시와 2신도시의 공간적 중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창의적인 도시 디자인을 목표로 일단 했어요. 그래서 좀 특화 공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비즈니스 부분들 향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화 콘텐츠, 공연, 문화 관련된 업무 비즈니스 시설 이런 것들에 타겟팅을 맞춘 지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 여기는 좀 삶이 여유로운 지역이겠구나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일단 좋겠습니다. 자, 동탄 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뭐 일단은 동탄역하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동탄역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고요. 더 시그니처 6월 분양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양가도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저희가 잡아봤고요. 분양가 굉장히 메리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마진도 좀 클 것 같고요. 입주 예정은 2027년입니다. 자, 세대수가 좀 돼요. 아파트가 464세대, 오피스텔이 84세대입니다. 주택 사이즈가 어떻게 나오나 봤더니 63 타입, 그리고 82 타입이 나와요. 그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피스텔이 91 타입이 나오는데, 오피스텔은 분상제를 적용받지 않으니까 분양가가 엄청 비싸겠죠. 기존의 동탄역에도 대방 분양이 있었어요. 입지도 워낙 좋았고 또 역세권이고 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어느 정도 나왔나 한번 돌이켜보면 한 뭐 1300대 1, 기타 경기 같은 경우는 1300대 1 나왔고요. 뭐 800대 1, 뭐 그리고 배기 타입 같은 경우는 5400대 1, 어마어마하죠. 3700대 1 이렇게 나왔던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경쟁률을 봤을 때는 뭐 입지야 많이 다르긴 하지만 워낙 그 당시보다는 지금 분양 물량이 훨씬 더 귀하고 안전 마진이 더 커졌기 때문에 아마 이 못지않은 경쟁률을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방 이제 분양가, 예상 분양가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일단 63 타입 같은 경우는 한 4억 5천 내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동탄의 부동산들은 이보다 더 저렴하게 예상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건축비 상승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4억 5천 내외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전마진이 어느 정도 될까 따져보면 이제 주변 단지 중에서 반도 오차가 있거든요. 이제 걔네들 대비했을 때는 호가가 한 9억 내외 하기 때문에 또 안전마진이 좀 꽤 되는 걸로 확인이 되죠. 그래서 그 점 좀 착안하셔서 보면 이번에도 괜찮을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33평형대 같은 경우 84 타입 보통 10억이 다 넘어가요. 10억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뭐 12억, 뭐 10억, 뭐 11억, 12억, 13억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근데 그 이 아파트를 대비 이제 10년 전이거든요 벌써. 그래서 뭐 10년 차이 나기 때문에 10년 맞아? 10년 차이 나기 때문에 또 안전마진, 새 아파트라는 프리미엄 추가하게 되면 안전마진이 좀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 이번 분야 꼭 관심 가지셔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추정사업비 저희가 계산해보고 토지 낙찰 가격이랑 합산해서 잘 따져보게 되면 이제 물론 상가에서 빠지는 금액도 있고 하겠지만 63 타입 같은 경우 평당 1,700만 원, 82 타입 1,800만 원 정도 분양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외형가로 따지게 되면 26평형 한 4억 5천 내외, 그다음에 32평형 82 타입 한 5.8억 내외 예상해 볼 수 있고, 안전마진 26평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고, 82 타입 같은 경우는 안전마진 7억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저희가 좀 다른 데보다 좀 세게 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단순 비교한 게 아니라 이제 새 아파트라는 또 메리트 줄 수 있고, 또 해당 단지가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주상복합 단지잖아요. 근데 이 주상복합 단지의 이 상권이 이번에 좀 잘 될 것 같거든요. 주변 근생들하고 이루어지고 어우러지게 되면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한 3, 4년 걸리겠지만 삶의 어떤 퀄리티를 봤을 때는 새 아파트 프리미엄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마진 저희가 좀 세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5억, 7억 정도 예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으로 본 건 아니고 준공 시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준공 시점 5억, 7억 정도 보실 수 있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단지에도 이제 청약 제도가 변경됐잖아요. 전 동영상에서, 전 영상에서 저희가 그 청약 전략자들 영상이 있어요. 방배동 거 하면서 언페를라
예, 거기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도 전략 잘 짜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혼부부인데 신생아 특례가 된다, 다자녀인데 신생아 특례가 된다. 그럼 난 다자녀로 가야 되나, 신생아 특례를 노려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저 영상에서 청약 전략 짜놓은 언페를라 영상 보시면 조금 도움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생아 특례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청약 전략 잘 짜야 된다. 그리고 신혼부부들 이번에 가점 8점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 중복 청약 되잖아요. 남편도 넣고 와이프도 넣을 수 있으니까 신혼부부님들은 전략 굉장히 잘 짜야 돼요. 다자녀도 이자녀 또 다자녀 되니까 이 점도 착안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분양 예정 물량 분석해보게 되면 일단 특공이 중요하잖아요. 특공 신혼부부 세대 한 93세대 꽤 됩니다. 신혼부부 굉장히 강점이 크고요. 생애 최초 32세대 가점 139세대. 자, 추첨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죠? 물량은 적지만 23세대 추첨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근데 내가 동탄 지역에 경기도 수원 지역에 화성시에 내가 뭐예요? 1순위 통장이 있어요. 1주택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청약해야지. 난 주택 있으니까 청약 안 되는 거 아닌가가 아니라 뭐 물량은 적지만 청약을 해야 됩니다. 왜? 안전망신 있으니까 돈 벌어야죠. 네, 그래서 그 점 착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량 잘 따져보시고 전략 잘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도 입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다음 영상 예고 드렸다시피 요 해당 문화 디자인 밸리 지역 자세히 분석해 드릴 거예요. 그래도 간단하게만 보면 동탄역하고 거리가 뭐 한 700m, 800m 거리 나올 거고요. 주변 환경이 공원이 굉장히 많아요. 네, 공원이 굉장히 많고 여울공원, 뭐 노작공원, 바석산공원, 그다음에 자라매 공원, 트라이언 파크, 그리고 오른쪽엔 또 리베라 시도 있고 도로 환경이 용서고속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원래 동탄 내에서 동탄 가는데도 20분씩 걸리는 지역, 30분씩 걸리는 지역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동탄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하지만 용서고속도로를 집 앞에서 바로 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동탄의 뼈대 도로들을 다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동탄역 덮었기 때문에 동탄역 좌우를 이어주는 도로가 한 6, 7개가 딱 개통이 이제 공사 시작하고 개통이 될 거예요. 도로에 대한 개통이 일어나면 해당 지역, 준공시에 완공됐을 때는 이미 다 개통되어 있겠죠. 네, 그때는 불편함이 전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초중고, 동탄초, 이산중, 이산고 다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품마을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끼고 있다. 이 점 굉장히 강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학원 상권은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수가 더 늘어나고 주거 환경이 점점 편해지면 아마 학원 상권은 점점 더 확장될 거니까 그 점도 완공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탄역의 상권이 현재는 전체 개발 로드에서 한 4분의 1? 상권 기준으로 한 4분의 1 정도밖에 개발이 되지 않았는데 해당 단지가 준공되는 시점에는 대부분의 상권들이 이제 꾸려지는 시점일 거라 아마 상권 부분에서 동탄역 상권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권 부분도 굉장히 훌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입지적으로 교통, 교육, 생활인프라, 에코, 조망권까지 굉장히 훌륭한 단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지 찾기가 수도권에서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GTX 개통했고요. 일단 2028년까지 전체 개통 목표예요.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준공되는 시점에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여울공원이 굉장히 수도권 최대 사이즈 공원이잖아요. 지금 1단계는 공사가 됐고 2단계, 3단계까지 있는데 현재 2단계 공사 진행 중인데 해당 단지가 준공 시점에는 3단계까지 완료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트라이안 파크 자라매 공원이죠. 바로 옆에 존재하는 이제 문화공원인데 현재 일부만 오픈돼 있지만 이 또한 이 아파트 준공 시에는 대부분 개발이 완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디자인 밸리가 이제 마지막 개발이다 보니까 이제 문화 디자인 밸리하고 광비컴하고 연계되는 업무 시설 그리고 상업 시설이 아직은 개발이 안 됐어요. 하지만 올해 도로공사 끝나고 나면 이 광비컴 문디벨 연계되는 상업시설, 업무시설 개발이 진행이 될 거라 중국 시점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됐고요. 그 위에는 축구장
몇 개 사이즈가 되는 또 넓은 공원이 동탄역 중앙부에 들어오니까 이 부분도 또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동탄의 꽃은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컨벤션 센터가 들어올 자리죠. 그래서 컨벤션 센터와 호텔 업무시설, 이 아파트 준공될 때까지 준공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토지를 낙찰되고 완공되려면 앞으로 5, 6년, 7, 8년 뒤겠지만 저것이 딱 동탄역 중앙에 떨어지는 순간 동탄역 아파트 시세 한번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의료시설 부지가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이든 뭐든 아직 계속 접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의료시설 부지에 개발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병원 시설이 오른쪽에 대규모로 들어오니까 이 점도 향후 강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또 동탄 화성시립도서관 부지가 있어요. 물론 용도 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이 부분도 굉장히 강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탄에는 어마어마한 또 유보지가 있어요. 반도 3차 옆에. 그 유보지는 최종적으로 동탄 신도시 다 개발되고 나서 개발 로드맵이 나오겠지만 유보지가 개발되게 되면 이 또한 또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정보는 어느 정도 습득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입지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괜찮은 단지. 동탄에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동탄에 이제 신동, 신주거문화타운에 추가 분양은 있겠지만 이렇게 핵심 입지의 주상복합 아파트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 상권도 꽤 잘 구성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생활에 더 불편함이 없는 좋은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청약 주안 좀 따져봐야겠죠. 자, 2기 신도시 잔여 물량 중 현재로서는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그리고 지금 살기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3년 뒤, 5년 뒤, 7년 뒤에 더 살기 좋을 지역이니까 미래 성장성, 이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거기 좀 불편하지 않나? 좀 살기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안전바지만 먹고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주변의 개발과 함께 삶의 환경과 입지의 값어치, 퀄리티가 점점 높아질 수 있다. 이 점을 좀 착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세대 일단 8호제곱미터 이하니까요. 일단은 가점 가신 분들 좀 강점이 좀 있어요. 그래도 물량이 좀 되니까 1주택자분도 추첨제 물량 있다.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약 예측은 뭐 경기 200만원, 인천 250만원, 서울 300만원, 모집 공고일까지 정확히 맞춰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부장 예정 언제라고요? 예, 6월달입니다. 물론 모집 공고가 나오면 저희가 더 한번 디테일하게 분석은 해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뭐 현재 청약 예측은 혹시 모자르신 분들 맞춰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청약제도 변경됐어요. 신생아 특례, 신혼부부 특혜 있으니까 개선된 청약제도 공부 좀 하시고 이번 단지 꼭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아, 오피스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9일타면 사이즈도 좀 되지 않나? 오피스텔 하지 마세요. 본전 찾기 어렵지 않을까? 청약 받아서 뭐 원가만 지켜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분양가는 어마어마한데 평당가는 높게 나오겠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아파트 경쟁이 엄청 높을 거라 오피스텔 원판 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동탄 전문가니까 동탄 문화디자인밸리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 줄여서 문디벨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다음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